우선은 거의 뭐 방학이 연기되는 게 확정시 되는 거는 들으셨죠? 네. 아마 거의 느낌상은 2주 뒤에 계약을 미룬다는, 다음 주 화요일날 확정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는 수요일이면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지금 23일 이후에 2주 더 미룬다.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중간고사도 안 보는 게 거의 확정인 것 같고, 본다고 해도 그냥 하루만 보는, 그러니까 인원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 하루만 봤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배아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중간고사 하루만 본다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들은 수행이랑 기말고사로만 이제 대처하고, 아예 그런 게 조금 이제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학원 수업이랑 그거를 화요일날 이제 방학이랑 그런 게 결정이 되면은, 회의를 해가지고 좀 진도 짜는 거를 좀 결정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좀 선생님들이랑 얘기해가지고 결정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은 그 앞에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만 해드리고, 프린트 풀어보면서 모르는 문제 질문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배웠던 거 좀 한 번씩 쭉 칠판에다가 근해 공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해 공식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네,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x제곱 앞에 a를 없애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고 쓰고 상수함을 넘긴 후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a분의 b를 나누기하고 제곱을 하죠. 그래서 나누기 2하고 제곱을 하면 2a분의 b의 제곱을 양쪽에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통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 4a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식을 다시 쓰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 얘는 4a 제곱으로 통일이 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얘는 꺼내고 그 다음에 얘는 넘기기만 하면, 그러면 x는 분모가 2a로 통분이 된 거고,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가 남고, 분자는 루트 그대로 남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근해 공식에 유도하는 과정이다. 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식에서 얘가 있었죠.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얘가 양수면 그러면은 근이 2개고, 얘가 음수면, 음수라고 먼저 하면 안 되겠죠. 0이면 근이 1개고, 얘가 음수면 그 다음에 근이 0개다. 그래서 얘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 얘는 중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우리는
실근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요거를 사용해서 실근이라고 한다는 거,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식을 만드는 거 있었어요. 자, 식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x가 2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뭐 x제곱의 개수가 뭐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있다면, 그러면은 얘는 식으로 쓸 때에는 가로를 집어넣어서 부호를 반대로 대입하는 거여서 x-2, 얘도 반대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은 0이라고 쓰면은 지금 x 값에 지금 식을 나타낸 건데, 거기에다가 x제곱의 개수가 뭐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앞에 다 정리한 거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개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곱하니까 식은, 원래 식은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혈내근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글자 쓰기가 혈내근이요. 그래서 근의 공식이 항상 이런 형태는 혈내근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뭐 3 플러스 루트 2가 있다. 네, 그러면은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무조건 확정돼서 정해주는 거라고요. 2차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있다면 요거 가지고 식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를 더한 게 식의 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앞에 개수 플러스 상수함,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얘랑 더한 거는, 네, 지금 두 분의 합인데, 쓸 때에는 두 개를 더하면 6이고,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여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고, 상수항은 얘랑 곱한 거니까 얘 제곱하면 9고, 얘 제곱하면 2니까 9 빼기 2여서 이 자리에는 7을 써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이라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을 만드는 방식은 이런 방식 하나, 혈내근을 이용하는 방식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네, 식을 만드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린 거에서도 거의 시작이 다 활용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고 모르면 제가 풀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활용 문제에 대한 건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유형별로 어차피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게 2차 함수가 나왔죠? 자, 2차 함수는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 식이 있고, y는 ax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ax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고,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고, p라는 식이 있고, y는 ax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식이 있다. 자,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A가 양수일 때에는 항상 그림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에는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절대값 A의 값이 숫자가 커질수록 얇아서 뾰족해지고, 절대값 A의 한 값이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폭은 넓어진다. 네, 여기 이제 A가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식에서는
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의 특징은, 자, 요 식으로 나왔을 때 꼭지점은 항상 0,0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A가 양수일 때에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자리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꼭지점에서 이 앞에를 P라고 하고 뒤에를 Q라고 하는데 P의 값이 항상 축의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P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려면 X는 0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었고, A가 양수일 때에는 이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X가 0보다 작다고 오른쪽은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을 때 A가 양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증가감소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였고, A가 X가 0보다 클 때 A가 양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증가라고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A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였어요. A가 음수일 때에는 위로 볼록하고, 그때는 A가 음수이고, 당연히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증가라고 반대로 외우셔야 되고, X가 0보다 클 때에는 증가감소라고 반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Y는 A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랑 차이점은, 서로 폭은 똑같은데 X축에서 대칭을 한다. 그래서 X축 대칭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Y는 AX 제곱에서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Q. 자, 여기서 암기를 해주셔야 됐던 거는 뭐였냐면, 자, 점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AX 제곱이었다면 Q가 붙었을 때에는 모든 점들을 Q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Q의 값이 양수였을 때에는 이렇게 위로 평행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Q의 값이 음수였을 때에는 밑으로 Q의 값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표현을 할 때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밑에 있는 식을 표현할 때에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꼭지점의 차이가 생기겠죠. 꼭지점이 얘는 0,0이었는데 얘 꼭지점은 0,Q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축의 방정식은 얘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A가 양수나 음수일 때 증가나 증가감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P가 하는 역할이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일 때, 자, P가 예를 들어 3이라면 전부 다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3칸을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차이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뭐예요? 축의 방정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P의 값만큼 축의 방정식이 이동하는 거고, 얘는 3만큼 이동했으니까 X가 3이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꼭지점도 3,0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에는 점을 이동했을 때, 자, X축 방향으로도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해서 전부 다 똑같이 그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는 표준형을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 사용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일반 형식을 보고 B가 하는 역할과 C가 하는 역할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썼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자 꼭지점을 모르시더라도 자, 얘 그림의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의 형태를 생각하면 A를 먼저 보시는 거고 A를 봤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은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위로 볼록이 여기서 위로 볼록인지 여기서 위로 볼록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밑에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여기 C가 되는 거예요. C가 4니까 Y절편이 4여서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든 세 가지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네, 이런 세 가지의 경우의 그림의 모형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B가 하는 역할이죠. B가 하는 역할이 A랑 봤을 때 부호가 반대면 오른쪽에 더 그림이 많았어야 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그림은 지금 이런 모양의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들. 네, 그게 이제 일반형을 봤을 때 했던 얘기들. 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자, 대충 얘기하지 않았나? 뭐 표준형 바꾸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식 쓰는 방법?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하면 계산하는 건 문제 없지 않을까? 네. 계산하는 방법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설명을 이 정도로만 하고 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것들은 질문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오늘 설명할 거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전에 얘기했듯이 2월달에 보지 못했던 정기평가 프린트를 풀릴 거니까 네, 그거 테스트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정기평가 점수나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못 봐도 재시험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전혀 연관을 주지 않을 거고 3월달에 어차피 3월 마지막 주에 정기평가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도 계산 안 되는 거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활용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 풀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처음 보는 문제나 그런 거는 좀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983번이요. 983번은 뭐 이렇게 나왔네요. 과학의 달에 개최한 로봇 조립대에서 한 명의 학생이 한 대의 로봇을 조립한대요. 네, 그랬을 때 로봇 한 대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개수. 그러니까는 인원수랑 학생 수랑 그 다음에 부품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에서 참가한 학생 수가 몇 명이냐 그랬으니까 당연히 학생 수는 X명.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품의 개수는 학생 수의 2배보다 3만큼 작다. 그러니까 학생 수에다 2배를 하고 빼기 3을 한 게 부품의 개수라고요. 근데 지금 이 대회에서 사용한 부품이 총 170개라고 그랬으니까 학생 수와 부품 수를 곱해야지 전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2x-3이 170이라고 식을 쓰게 된 거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70은 0이라고 쓰시면 되고, 뭐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2x랑 x로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려면요 17이랑 10으로 하시고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0x고 플러스 17x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17 x 마이너스 10은 0이어서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2분의 17일 거고 얘가 x가 10이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학생 수는 10명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983번 네, 풀어준 방식입니다. 그 뒤에도 할 얘기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달력 문제잖아요. 9월에 달력을 펼쳐 같은 줄 위에 위아래로 나란히 적은 두 수라 그랬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 달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한 4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7칸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7, 뭐 이렇게 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얘 날짜를 내가 x라고 했어. 그러면 이 밑에 날짜는 얘한테다가 7 더한 거야.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984번은 위랑 아래에 적힌 두 수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x랑 x 플러스 7을 곱한 게 지금 12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7x가 마이너스 120이고 자, 120이 되려면 숫자가 뭐로 돼야 되냐? 얘 수인수분해 해봐야 돼요. 120을 나눠보니까 12 곱하기 10이고 얘는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15랑 이렇게 곱하면 8이니까요. 그걸 빼면 7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5랑 8 그리고 빼기가 밑에 8에 붙어야 되냐. 그러니까 x의 값이 하나 마이너스 15고 x의 값이 하나 8이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때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x가 8이라는 얘기가 큰 수는 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15.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984번. 자, 988번은 둘 다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 길이가 16이라고 그랬고요. 16으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넓이를 합치니까 넓이의 합이 넓이의 합이 136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게 맨 마지막에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정사각형을 미지수로 정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6 빼기 x가 될 거예요. 그럼 얘 넓이는 당연히 x제곱이겠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16-x의 제곱일 텐데 넓이를 합친 게 136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쓴 거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지금 16을 제곱하면 몇이니? 256 마이너스 32x 플러스 x제곱 이게 136이 될 거고 넘기시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2x가 얘가 넘어가서 빼니까 120 남아요.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0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16이 되려면 뭐 곱하기 뭐 해야 되니? 6이랑 10이죠 뭐. 자,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가 6이고 둘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x-10 x-6은 0이니까 x가 10이고 x가 6인데 작은 거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x가 여기가 10이 되면 이게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x는 무조건 6이어야 돼요. 그럼 x가 6이니까 뭐 구하래요? 넓이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6 곱하기 6이어서 답은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36 이렇게 된 거죠.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100이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989번에 989번이요. 색칠하는 뭐, 원 바깥쪽이겠죠? 네. 작은 원과 중간 원을 뺀 나머지 부분. 만점은 풀지 마세요. 995, 996, 997은 아직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